안녕하세요. 세타레보의 문수정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UART에 대해서 시리얼 통신을 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리시버 쪽을 구현을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UJART 또는 UART는 시리얼 통신을 지원해주는 하나의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 라인에 실어서 보내는데요. 싱크인 경우에는 둘이 동시에 같은 클럭을 바라보기 때문에 싱크가 맞지만 어싱크인 경우에는 서로 같은 클럭을 바라볼 수 있게 보드 레이트를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비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페러티 비트를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팅을 하지 않았었죠. 대부분은 이거는 세팅을 안 하고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 RX를 하기로 했으니까 PC 단에서는 데이터를 쓰고요. 즉 TX를 하고요. 디바이스 단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형태의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UART2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이유가 지금 PC에 버추얼 컴포트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제에서는 UART1을 쓴다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끼리 그냥 바로 연결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PC에 UART1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직접 드라이버를 만드시거나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그 제공을 해주고 있는 UART2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PC와 통신을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X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는 것을 실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괜찮으면 AT 커맨드를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T 커맨드라는 것은 1981년에 데니스 헤이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헤이즈 커맨드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뎀 제어를 위한 명령어 셋으로 나왔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디바이스 제어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형태로 명령어 셋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이 직접 필요한 명령어들을 많이 구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령어 형태는 AT 플러스 자신이 원하는 명령어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레슨 10을 레슨 11로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요. 컴파일을 리빌드로 한번 다시 하고, 다 되신 분은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다 받으셨으면 터미널 창을 하나를 열어서요. 리붓을 한번 눌러서 동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UART 테스트 순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하였었죠. 그 부분까지 완료가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RX 쪽 관련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언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변수가 있었죠. 지금도 컴파일한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그 UART 컨텍스트가 선언이 되었는데 한 번도 안 쓰인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변수를 저희가 이번부터는 가져다 쓸 건데요. 이 UART 컨텍스트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이제 스트럭터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캐릭터로 1천 어레이를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총 256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버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버퍼를 채울 때 증가시키는 거하고 읽을 때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한 인덱스를 지금 2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PC단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우리 디바이스가 받으면 데이터를 받을 때마다 프리 인덱스를 증가를 시켜서 이 버퍼를 채우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읽을 때마다 어떤 뭐 AT 커맨드를 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읽어갈 거잖아요. 읽을 때마다 read 인덱스를 증가를 시켜서 그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이 버퍼를 관리하는 형태의 멤버 변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4개의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는 위아트 컨텍스트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서 리드단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져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x 하는 밑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들은 제가 다 작성한 게 아니고요. ST사에서 그 예제 코드로 작성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져와서 썼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그 코드들을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금 receive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하나의 캐릭터 데이터 하나만 받아서 처리를 하는 형태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에러가 나고 있겠죠? 예, printf가 앞에만 대문자인 printf입니다. 네, 그러면 이 receive 함수를 안에를 살펴보면은 아까 만들었던 버퍼, 그 버퍼에 rx를 채우는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버퍼의 인덱스를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1차원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서큘러 버퍼를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코드들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에 주석 부분인데요. RxAny 플래그를 굳이 클리어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석입니다. 이게 이제 할 드라이버에서 우리가 리시버 단의 데이터를 받으면 그 받았다라고 RxAny를 클리어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할 드라이버 내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주석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할 드라이버를 사용하시지 않고 예전에 제가 그 메모리 맵 보면서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한다 싶으면 이런 레지스터 정보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 다뤄주셔야 됩니다. 꼭 그 부분들을 주의 깊게 관심을 두고 프로그래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리시브는 받은 이후에 되는 함수이죠. 이 부분을 호출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tx는 언제 일어나는지 알죠? 내가 printf로 데이터를 써라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데이터의 열을 만들어서 tx를 하는데요. 이 펜딩을 이용해서 IRQ를 이제 발생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인터럽트 방식을 꾸며봤었다면 리시버 단은 언제 데이터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화일문으로 보통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데 그냥 펜딩처럼 그러니까 폴링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소모 전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인터럽트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receive it라는 API를 여기서는 쓸 예정이고요. 이 API의 매개 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함수를 한번 보면 그 위에 간단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는 interrupt 모드에서 데이터를 받아온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한번 살펴보면 파라미터에는 UART 핸들러와 그리고 받아올 받아올 버퍼에 대한 주소값과 그 버퍼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를 지금 받아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은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아니면 이제 버퍼가 널이냐 이런 체크들을 해주고요. 그리고 워드 랭스, 즉 우리가 UART 그 데이터 설정을 해줄 때 워드 랭스가 뭐 8비트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었죠. 페리티 비트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줬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떠한 처리들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UART 이 핸들러 내부에 보면은 이 내부가 가지는 멤버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RX 버퍼 멤버 변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인스턴스에 보면은 RX 버퍼에 대한 인스턴스 주소 값들이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넣을 주소를 넣어줍니다. 즉 얘는 지금 이제 사용자가 보내준 데이터 주소 공간을 바라보는 형태의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즈를 넣어줘서 그 사이즈가 넘지 않게 지금 값들을 설정을 해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럽트 핀을 세팅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는 그냥 불리고 나와가지고요. 더 이상 인터럽트만 세팅을 해주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가 실질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처리해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 부분들이 보통 이제 IRQ 핸들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HAL API에서는 그 IRQ 핸들러들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레퍼런스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으셔도 되겠지만 제가 미리 함수 이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HAL UART IRQ 핸들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이제 주석에서도 나와 있죠. 트랜스미트 IT나 리시브 IT를 처리해주는 일종의 IRQ 핸들러이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레지스터 정보들을 바꾸셔도 되지만 이 IRQ 핸들러를 통해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함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서 보면은 지금 레지스터 정보 값들을 읽어와 가지고 그 레지스터가 지금 어느 것이 켜졌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러가 켜졌는지 아니면 RX가 켜졌는지 아니면 맨 밑에 TX가 켜졌는지에 대한 확인 정보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RX 쪽 관련해서 궁금하니까 RX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X 쪽을 보면은 에러 관련된 쭉 처리하는 부분들이 다 있죠. 그리고 나서 에러가 없으면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 API를 호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세팅이 되어 있냐면 아까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receive it라는 함수 안에 이 부분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함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ART receive it라는 함수를 다시 들어가 보면 ISR이 처음엔 널이었다가 패러티 비트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9비트면 16비트를 호출을 하고 아니면은 8비트 API를 호출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IRQ 핸들러에서 이 함수를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버퍼에다가 값을 채우는 일들을 하고 있죠. 즉 우리가 리시버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 인터럽트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it라는 함수에 UART2 IRQ 핸들러로 호출을 할 것입니다. 이 UART2 IRQ 핸들러 안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출했던 함수가 들어가 있었죠. 이것을 지금 막고 이 핸들러를 호출을 하는 형태로 바꾼다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로는 핸들러죠. UART 핸들러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다시 보면은 이 IRQ 핸들러에서 지금 에러가 없을 때 얘를 호출을 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아까 리시버 그 비트를 보고 16비트로 할 거냐 8비트로 할 거냐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얘의 함수 매핑은 IT에서 했었으니까 IT를 다시 들어가서 함수 매핑이 된 게 여기 8비트 이 함수로 찾아가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리어 비트 해주는 부분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시버 단에 데이터를 받고 나서 클리어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콜백 함수로 호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콜백 함수는 들어가 보면 지금 unused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콜백 함수가 풀리면 우리는 지금 receive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었죠. 그거를 호출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main.c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위에 얘를 넣고요. 그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면 receive를 호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API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메인 함수의 화일문 안에서 UART receive it라는 것을 호출을 해놓죠. 그래서 화일에서 계속 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얘가 하는 일은 레지스터 정보들을 세팅을 하고 인터럽트 핀을 세팅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PC단에서 데이터를 샌딩을 하면 인터럽트 핀이 RX 인터럽트 핀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UART2 IRQ 핸들러 API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주소값을 바로 찾아서 얘를 호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UART2 IRQ 핸들러가 호출이 되면 UART IRQ 핸들러나 아니면 이와 상응되는 핸들러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 인터럽트 핀 세팅했던 것들에 대한 다 처리를 이 안에서 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RX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RX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는 이 UART RX ISR 8비트라는 API를 통해서 RX 데이터를 차곡차곡 여기 메인에서 넘겨줬던 그 주소에다가 차곡차곡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콜백을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콜백을 호출받은 메인에서는 받은 그 데이터를 리시브에 던져주는 그러한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RX 콜백 일어나는 부분까지 지금 확인을 하였는데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는 it.c에 UART 핸들러를 지금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C의 최상단쯤에 핸들러를 여기 있네요. 선언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카피를 해서 키워드를 extern이란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이거는 이제 여기 이 UART 핸들이 어딘가에 선언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줘서 하나는 에러를 없앴고요. 다음 하나는 지금 하드웨어 UART TX 데이터를 호출하는 부분이 사라졌죠. 이 부분을 main.c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그 TX 데이터 할 때 트랜스미트를 IT로 하지 않고 그냥 블러킹 함수로 호출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인터럽트를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호출을 하는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RX와 TX가 서로 꼬이는 수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만약에 TX가 데이터를 전송할 게 많으면 RX가 데이터를 잘 못 받거나 아니면 한참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MA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미트 할 때 지금 데이터를 버퍼열로 두고 있기 때문에 DMA를 이용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DMA는 여러분들께서 구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바로 블러킹 함수를 이용을 해서 T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시고요. 에러도 없고 워닝도 없네요. 다운로드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가 끝나신 분들은 터미널 창을 다시 열고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지금 UART 테스트라는 글씨를 쓰고 있으면서 제가 글씨를 쓰는데 이 글씨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빨리 쓰면은 이 글씨를 못 받죠. 이 이유가 지금 화일문 안에서 얘를 계속 호출을 하였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문에 화일문 안에서 인터럽트 거는 부분을 계속 넣었죠.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계속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콜백을 만들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일단 IT API를 호출을 해서 레지스터들을 세팅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핀 세팅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콜백 함수에서 일이 끝나면 다시 인터럽트 핀을 이네이블 시키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핸들이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엔드 연산을 없애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고요. 다운로드가 끝나신 분들은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유아트 테스트라는 글씨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글씨를 막 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인터럽트가 잘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아까는 화일문 안에서 계속 인터럽트 핀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정상 동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콜백이 끝나면서 끝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레지스터를 통해서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시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함수에서 봤었던 시언어 기법 중에 함수 콜을 포인터를 통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IT는 인터럽트 관련된 레지스터를 세팅을 해놓으면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IRQ 핸들러로 호출을 한다고 했었죠. 이 IRQ 핸들러로 호출하기 전에 UART2 IRQ 핸들러로 호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엄밀히 얘기하면 벡터에 함수 콜을 등록을 해놓고 그 함수 콜을 포인터로 호출을 한 거랑 똑같고요. 이 IRQ 핸들러에서도 UART RX ISR 8비트라는 함수를 지금 포인터를 통해서 함수 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메인 함수에서 할 UART receive IT를 호출을 할 때 핸들러를 하나를 보내고 거기에 담을 버퍼를 보낸다고 했었죠. 이 IT를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핸들러에 갖가지 정보들을 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RX ISR이라는 게 널이었다가 어느 조건이 되면은 UART RX ISR 8비트라는 함수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함수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함수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X ISR이라는 멤버 변수를 살펴보면요. 일단 타입 데피니션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X ISR, TX ISR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요. 이 타입을 보면은 다른 멤버 변수들 타입과 조금 다르게 생겼죠. 다른 멤버 변수들은 우리가 흔히 알던 인티저 아니면은 타입 데피니션으로 되어 있는 유저 타입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RX ISR이나 TX ISR은 어떠한 괄호로 묶여 있고 그 옆에 다시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형태의 함수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이드 포인터로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펑션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펑션을 일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선언이 가능한 것이죠. 사용법은 이 RX ISR에 equal 함수명을 넣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함수 포인터에 너를 넣거나 아니면 함수 포인터에 이렇게 함수명을 넣는 것입니다. 이 함수명은 어떤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하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형태대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void 타입의 함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파라미터 이름이 여기서 선언을 해준 그 형태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 함수도 선언이 되고 구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즉, 이 함수 콜이 호출되는 부분이 지금 IRQ가 일어났을 때 함수 콜 호출되는 부분과 똑같은데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IRQ 핸들러가 호출이 되는 부분과 RX ISR이 호출이 되는 되는 부분들을 우선 디버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다시 그 전에 이쪽 관련된 벡터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7, 8강 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그때 벡터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코드에서는 보지 않았었어요. 이번 시간에 그것도 한번 보면서 아까 RX, ISR도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 테이블을 보면은 각각 리셋 핸들러, NMI 핸들러, 하드포트 핸들러, 뭐 시스틱 핸들러,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유자트 핸들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어드레스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으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어드레스 안에 들어와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의 주소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IRQ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해당하는 핸들러 함수들을 호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도 한번 디버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RX, ISR도 어떻게 값이 들어가 있고 그걸 디버거를 통해서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버거를 켜시고요. 창을 조금 조절을 해서 뒤에 벡터 테이블을 한번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드레스를 0x0000으로 해서 0번지를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지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이니셜 스택 포인터 밸류 값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2000-0988이 메인 스택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값들을 보고 스택 포인터들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리셋, 하드폴트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값들이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틱 관련된 주소가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틱 주소는 지금 0x30번지에 있네요. 0x30번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08003313번지가 지금 시스틱 함수에 대한 핸들러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c를 보면은 시스틱 핸들러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08003312가 이 시스틱 핸들러의 주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소값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3시에 08003313인데 얘는 1이라고 그러죠. 끝에 1은 썸 코드를 얘기하는 거라서 무조건 맨 마지막 LSB에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0으로 그냥 무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0x08003312번지가 이 시스틱 핸들러에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유자트 to IRQ 핸들러도 값이 매핑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0800-3B04라고 했으니까 3B 0800-3B04 번지를 찾아보면은 아마 대충 여기에 있네요. 0800-3B05 끝에 1이 하나가 더 붙었기 때문에 썸 코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썸을 실행을 시키는 그런 아키텍처라서 끝에 2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2를 0으로 돌리면 3B04번지가 되겠죠. 지금 여기 번지는 B0 번지에 IRQ 값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소 값들이 매핑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ISR 호출되는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할 유아트에 들어가서 RX ISR 8비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아직 동작을 시키지 않아서 그런지 주소값이 매핑이 되어 있지 않나요? 얘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고를 한번 해보고 이후에 주소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콜을 하시고요. 터미널에서 글씨란 글자를 치면은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서 이 RxISR 8비트라는 함수가 호출이 될 겁니다. 이것에 지금 주소값이 이제 나오죠. 080034AC 번지를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 됩니다. 이 주소값은 할 UART에 RxISR이라는 그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함수가 호출된 곳을 찾아보면 콜스택에 할 UART IRQ 핸들러가 이 함수를 호출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콜러를 보면은 네, 보이죠? 할 UART IRQ 핸들러에서 지금 이 함수 포인터가 있으면 포인터를 호출을 해라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건너뛰게 된 거죠. 여기에 그 디스어셈블리 코드를 보면은 이 값을 여기에 있는 주소 값을 로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lx 즉 함수 포인터로 건너뛰라는 그러니까 함수 호출을 한 거랑 똑같은 형태의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HUART의 RxISR 값이 아까 우리가 봤던 주소 값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RxISR 주소 값이 080034AD 즉 UART RxISR 8비트 함수의 주소값이다라고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 주소값을 로딩을 해오고 그리고 나서 blx 해서 함수 콜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는 멤버에 따라서 함수 호출을 다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된 것들이 지금 C++ 언어가 된 거죠. 그 C++ 안에 보면은 멤버 변수뿐만 아니라 멤버 함수들을 선언을 해놓고 해당하는 변수에서 함수 콜을 하면은 그 값들을 가지고 그 멤버만이 원하는 함수 호출을 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다 C++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지금 바탕으로 해서 그런 C++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핸들러 부분을 함수 콜을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AT 커맨드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커맨드도 지금 ST사가 제공해주는 소스 코드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제가 가져와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놔두고 나머지들은 삭제한 기본 형태 타입의 이 소스 코드들을 제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함수 내에서도 이 AT 커맨드들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된 부분들의 함수 콜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더 추가를 한 거를 같이 다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들을 제가 유저 디렉토리에다가 먼저 넣어놨는데요. command.c하고 at.c가 추가가 되었고 그 추가된 내용 중에 일부 함수 콜들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을 main.c에 추가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더에도 마찬가지로 command.header하고 at.header 추가를 하였고요. 이 부분을 유저의 오른쪽 버튼에 add existing으로 해서 함수 C 파일만 2개를 더 add를 시켜주면 됩니다. main.c에서 추가된 부분은 이 2개의 함수인데요. 우리가 이제 UART 컨텍스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스테이터스를 바꿔주는 형태로 그 스테이터스 변수를 쓰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을 쓰는 걸 바꾸는 형태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 getNew차라는 것은 command.c가 바라보는 형태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command.c 파일을 보면은요. init에는 지금 아무것도 코드가 안 들어가 있는데 init에 초기화할 부분들이 필요하면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맨드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프로세스처럼 도는 형태의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스레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메인의 화일문 안에서 돌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일문 안에 커맨드 프로세스를 호출을 해주면 얘가 프로세스처럼 계속 돌겠죠. 네. 이렇게 동작을 시키고요.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아까 봤던 is new character received가 있으면 그걸
받아오는데 이 받아오는 부분들을 계획 문자가 있을 때까지 받아오는 형태로 커맨드 열을 쭉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커맨드 열을 만들었을 때 잘 만들어졌으면 커맨드를 파싱을 해서 동작을 시키면 되는데요. 이 파스 커맨드는 다시 들어가 보면 AT가 없으면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AT 플러스 어떠한 커맨드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AT 문자열을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커맨드가 들어왔을 때 equal 하고 밸류가 들어가면 set으로 동작을 하고 equal 하고 물음표가 들어가면 get으로 동작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run으로 동작을 해라 라는 형태의 구조체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구조체 형태를 보면은 위에 쭉 있는데요. 이 부분이 AT 커맨드의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AT 리셋이 어딘가에 선언이 돼 있을 텐데요. 좀 이따 보고요. 그리고 나서 get 동작, set 동작, run 동작을 지금 우리가 아까 봤었던 함수 콜들의 포인터들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있다가 내가 추가한 함수 콜들을 호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un 동작이다. 그러면 run 동작일 때는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run 동작이면 run 함수, get 동작이면 get 함수, set 동작이면 set 함수를 호출을 해라 라는 형태의 함수 콜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current AT 커맨드 구조체를 좀 더 살펴보면 얘는 지금 AT 커맨드 S라는 형태의 구조체를 포인터로 가지고 있는 애고요. 이것의 타입을 살펴보면은 얘는 멤버 변수로 스트링을 가지고 있고 스트링의 사이즈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헬프 스트링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세 개는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함수들의 포인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get 함수, set 함수, run 함수를 각각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pass라는 함수 내에서 보면은 해당한 스트링 타입하고 맞으면 그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get 함수, set 함수, run 함수를 호출을 해라 라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점은 어떤 커맨드이든 상관없이 그 커맨드의 get 함수, set 함수, run 함수를 호출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규범화되어 있는 형태의 코드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AT 커맨드는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는 게 현재 리셋밖에 없습니다. 이 리셋은 정의를 at.header에 정의를 해놓고요. 이 리셋 함수는 at z를 들어오면 리셋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get 함수, set 함수는 에러 함수를 호출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러 함수는 at.c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냥 at return을 지금 에러로 리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run 함수는 at reset을 실행을 해라 라는 것이고 방금 그 밑에 이제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시스템 리셋 함수를 호출을 하는 형태의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ATZ만 시키는 걸로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시고요.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터미널 창을 띄우고 리셋 버튼을 눌러서 리셋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AT 커맨드를 넣기로 했으니까 AT 엔터를 치면은 AT OK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T 플러스 A를 치면은 에러가 뜨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AT Z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아트 테스트가 0부터 다시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좀 더 확인을 잘 해보기 위해서 코드를 조금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 가서요.
커맨드 프로세스 밑에 우리가 이제 주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할 딜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그리고 시작을 할 때 시작한다라는 의미의 한번 프린트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그래서 start at command 한번 이걸 넣고 빌드를 하고요.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터미널 창을 열고 리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start at command 방금 제가 쓴 내용이 보이죠? 여기에 ATZ만 대문자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start at command가 뜨는 게 확인이 되나요? 네. 우리가 지금 글씨를 여러 군데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돼서 글씨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냐면 리시브 단에 리시브 함수에서 여기 프린트문 적었던 거 있죠? 이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면 이제 커맨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커맨드에서 확인을 해보면 네, 여기에 캐릭터 쓰는 게 나오죠. 이것만 이제 글씨가 나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함수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LED를 켜고 끄는 LED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header에 우선 스트링을 하나를 정의를 할 건데요. 스트링 at LED 컨트롤이다. LED 컨이라고 하고 at 플러스 LED 컨트롤이다. CONT까지 쓰면 조금 길을까요? 일단은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컨트롤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LED 컨트롤을 command.c에서 추가를 할 건데요. 이걸 한 구조문을 그대로 다 카피를 하시고요. 배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배열이죠. 이 배열에 뒤에 숫자가 안 붙어 있는데 이것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개수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넣어주면 숫자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숫자를 안 넣어주면 이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개수만큼 유한하게 잡힙니다. 여기가 방금 우리가 AT 콘이라고 얘기를 했죠. AT 콘을 이제 스트링으로 넣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AT 콘이라고 하겠습니다. 헬프 스트링에는 LED 컨트롤러다. 그래서 이렇게 헬프 스트링을 넣어주고요. get은 없으니까 똑같이 에러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et을 LED 온오프를 시켜주는 함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set LED 이렇게 해주고요. run 함수도 없으니까 일단 에러로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함수가 없으니까 에러가 뜨겠죠? 이 함수는 at.header에 우선 추가를 해주시고요. 타입은 지금 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타입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타입대로 정의를 해주시고요. 이 함수만 하나를 더 at.c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밑에 넣어주면 되죠. 여기에 이제 LED 컨트롤 할 건데 우리가 지금 BSP LED ON이냐 OFF냐 이거를 호출을 해주면 되죠. 지금 이 LED ON이냐 OFF냐는 set 함수에서 equal하고 값을 표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 equal 이후에
값은 파람에 다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command.c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문으로 파람에 지금 우리는 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자를 하나를 바라보고요. 그 인자가 케이스 0으로 세팅이 돼 있냐 아니면 케이스 1로 세팅이 돼 있냐에 따라서 동작을 변경을 시킬 거죠. equal 0이면 LED를 끄고요. BSP LED off 함수를 LED 2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호출을 하고요. 브레이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 브레이크를 안 해주면 이 밑에도 호출이 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equal 1이 들어오면 BSP LED를 ON을 시키겠다. LED 2번에 관해서 2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에서 값이 0이나 1이 아닌 이상한 값이 들어오면 그냥 LED 오프를 시켜주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리턴은 ATOK 그대로 해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 제가 0이라는 숫자에 따옴표를 붙였죠. 작은 따옴표를 붙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 0은 캐릭터입니다. 지금 이 파라미터들이 다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로 붙였고요. 이 캐릭터 값을 만났을 때 어떤 조건들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스위치 함수를 호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커맨드에 AT LED 컨트롤러를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좀 쉽게 잘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코드를 추가를 할 때 쉽게 추가를 할 수 있게 좀 규범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커맨드들이 추가가 될 때 여기에 구조체를 계속 구조체만 늘리면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함수들만 계속 작성을 해서 붙여주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빌드를 시키고요. 워닝이 하나 있네요. 네, 이제 이 카운터 아까 지웠죠. 지웠으니까 다시 빌드를 시키고 워닝 없고 에러 없이 깔끔하게 빌드가 됐고요. 다운로드 한 다음에 터미널 창을 열어서 터미널 창과 카메라 창을 한번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붓을 해주고요. 커넥트가 안 돼 있었네요. 다시 리붓을 한번 해볼까요? 리붓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AT 플러스 LED 컨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T 플러스 LED 컨트롤까지 이었죠. 근데 그냥 엔터를 치면은 run 함수로 호출을 한다라고 했는데 run 함수는 지금 에러를 리턴을 하고 있죠. AT 플러스 LED 컨트의 값을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LED 불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그린라이트가 지금 들어왔죠? 그러면 다시 0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0. 불이 꺼진 게 확인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AT 커맨드를 만들어서 디바이스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TZ를 시키면 리붓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으로 AT 커맨드 리시브 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이트들은 지금 UART나 메모리 I/O 관련해서 많은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모든 자료는 ST와 K에 있으니까 이 사이트들을 꼭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코딩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